공급보다 빠르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서울에서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압박이 먼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시장, 그 다음 정비사업 공급, 오피스텔로 번지는 대체 수요, 경기 남부 산업 호재의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이 오른다, 내린다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서울의 공급 정책은 빨라지고 있지만 그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전월세 수요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전세 중위 가격은 1년 새 7.33% 올랐고 전세 매물은 22.2% 줄었습니다. 중위 가격은 가장 비싼 집과 가장 싼 집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입니다. 평균보다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실제 체감 가격을 볼 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빨라진다는 뉴스가 있어도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고르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포미도 1차는 조합 설립 뒤 약 8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심의는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묶어 검토하는 과정이라 통과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용산, 성수, 신림, 강동에서도 대규모 사업이 진전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중장기 공급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 기존 거주자가 먼저 이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전세와 월세 수요가 먼저 늘어납니다. 공급 효과는 몇 년 뒤에 나타나는데 이주 수요는 훨씬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단기 임대차 시장은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해도 이 판단은 유지됩니다. 어제도 정비사업과 임대차 불안이 동시에 강해진다고 봤고 오늘은 그 흐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달라진 점은 단순히 반포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산, 성수, 신림, 강동까지 사업 진전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진전됐다는 말과 당장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한 겁니다. 특히 역세권 중대형 상품에서 신고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작은 원룸형보다 실제 거주에 가까운 구조를 가진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오피스텔 전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별입니다. 역세권인지, 전용 면적이 충분한지, 가족이나 직장인이 실제로 살기 편한 구조인지, 주변에 학교 상권 교통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활 숙박시설처럼 주거용으로 쓰기 애매한 상품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거용 허위 광고와 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접근하면 용도 위반이나 추가 비용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호재 지역입니다. 요즘 반도체, 인공지능, 연구개발 같은 단어가 붙으면 부동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포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산업단지라는 이름보다 고소득 상주 인구, 교통, 교육환경, 향후 공급량이 더 중요합니다. 수원과 동탄처럼 연구개발 인력과 고소득 일자리가 집중되고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가 붙는 지역은 강세입니다. 반면 평택은 올해 2.40%, 이천은 3.39%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공급 부담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고 수요가 생산 라인이나 기숙사 중심이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후 수요도 아직은 기대 단계입니다. 기업 입주와 고용 창출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투자 근거라기보다 추정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업계입니다. 협력사 금융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이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설사가 돈을 지원하고 구조를 정리하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이것을 업황 회복 신호로 보기보다 장기 침체와 원가 부담, 유동성 부담을 막기 위한 방어 조치로 해석합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여유입니다. 공사비가 오르고 금리가 높고 분양가가 비싸지면 사업성이 흔들립니다. 사업성은이 사업을 해서 돈이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분양가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 미계약이 늘 수 있고 미계약이 늘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도 커집니다. 세운 4구역처럼 문화유산, 정치 갈등, 행정 갈등이 있는 사업은 인가 이후에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투자는 사업 단계와 갈등 요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데이터도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에서는 강남구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3,254만원으로 31.16% 상승했고 용산구는 2,716만원으로 12.98%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1,256만원으로 36.63% 하락했고 서초구도 2,706만원으로 17.45%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방향이 다릅니다. 성동구는 1.74% 상승했지만 마포, 관악, 강서, 노원은 하락했습니다. 즉 서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입지와 상품, 공급 일정, 전세 수급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금리 환경도 부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9%로 소폭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538.89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높고 금리 부담이 남아있으면 국내 금융 여건도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심의 통과,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주, 착공은 각각 리스크가 다릅니다. 둘째, 전세가 빠르게 오르는 지역은 매매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이주 수요가 몰리는 곳은 세입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오피스텔은 역세권 중대형 주거 적합성이라는 세 조건을 통과한 것만 봐야 합니다. 넷째, 경기 남부와 지방산업도시는 기업 유치 발표보다 실제 고용의 질, 입주 확정 여부, 3년 안에 들어올 공급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투자는 전세보다 반전세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 회수 안전성과 세입자의 월세 부담 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오늘 시장은 공급 기대와 전세 압박, 산업 호재와 공급 과잉이 동시에 있는 선별 장세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부동산 흐름도 함께 확인해주세요.